안녕하세요. 축구하나 최영진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기쁜 보도가 하나 나와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 이 분석에 굉장히 능한 매체죠. 손흥민 득점왕에 대한 특집 칼럼을 냈습니다. 득점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특집으로, 그것도 장문으로 손흥민 선수를 분석하는 어떤 특집 칼럼을 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든부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 거슬러 가면서 그의 시절로 가면서 어떤 통계도 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젯핏 브룩과 마크 게리 기자가 공동으로 집필을 했는데요. 이 칼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득점왕을 했느냐, 이 디 애슬레틱 보도 저와 함께 따라가시죠. 자, 먼저 다양한 측면에서 보아도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며 단순하게 한 시즌 잘한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멋진 활약을 해왔다. 이번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후로 꾸준히 발전한 결과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오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좀 예전을 돌아봤더라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첫 시즌에 단 4골을 넣는데 그쳤다. 2016년 여름 손흥민 선수는 독일로 돌아가길 원했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오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손흥민의 어떤 잔류를 설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디 애슬레틱이 만약 손흥민이 떠났다면 2016년 여름에 소튼의 사디오 마네, 크리스탈 팰리스의 윌프레드 자하를 영입하려고 토트넘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손흥민이 그때 떠나지 않고 포체티노의 잔류 설득 때문에 토트넘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의 잔류 설득이 지금의 손흥민을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 됐다고 예전을 회상을 한 것이죠. 자, 손흥민 선수의 초반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16년 또 16, 17 시즌 때부터 따져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선수는 케인, 살라, 제이미 바디, 그리고 마네, 단 4명뿐이다. 페널티킥, PK를 뺀다면 손흥민이 바디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하게 된다. 케인, 살라, 바디, 마네는 최근 몇 년 동안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렸지만 손흥민은 이보다는 좀 덜 평가받고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받는 모양새다, 이렇게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진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흥민의 계속된 진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타적인 팀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변화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계속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왔는데 매 시즌 반복되면서 변화할 방법, 진화할 방법을 찾아 나갔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손흥민은 항상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보다는 팀을 위해서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 플레이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팀 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프 더 볼 움직임 어떻게 가져갈까,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하다가 진화했고 결국 득점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 시즌 손흥민에 대한 단점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많이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 매 시즌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출발점은 이타적인 팀 플레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칼럼은 손흥민 선수의 10대 때 가장 큰 멘토가 반 니스텔루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 니스텔루이는 손흥민에게 많은 조언을 했고 둘은 정말 다른 스타일이지만 현재의 손흥민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폭발력들, 파괴력들이 반 니스텔루이에서 약간은 좀 닮아 있지 않느냐. 반 니스텔루이의 파괴력을 약간은 손흥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칼럼을 낸 거죠. 자, 그리고 16, 17 토트넘이 가장 강했던 시기, 손흥민은 4-2-3-1 전형에서 왼쪽 윙에서 자주 뛰었죠. 많이 좀 상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토트넘이 가장 중요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FA컵 첼시와의 준결승 경기인데요. 저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죠. 포체티노 감독이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좌측 윙백으로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태클을 범하면서 PK 헌납하면서 2대4로 패했었죠. 이 기사도 그걸 언급하면서 그때 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토트넘 감독 콘테죠. 지금 감독이 만약에 이런 선택을 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자. 끔찍하자. 손흥민 선수의 윙백은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손흥민은 다른 선수가 됐다. 물론 그때는 손흥민을 윙백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였지만 지금 손흥민을 상상해 보자. 가능이나 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포인트인데요. 토트넘의 코치들은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뒷공간을 파고드는 윙어로 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케인과 함께 공격수로 뛰고 싶어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하나 띄워드리죠. 디 애슬레틱 어떤 칼럼에 속해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왼쪽 상단부터 손흥민 선수의 과거 시즌부터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요. 이게 바로 슛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뭔가 음영들이 있죠. 16, 17 시즌부터 2020, 21 시즌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보면은 어떤 슈팅 그래프가 왼쪽에 당연히 왼쪽에 쏠려 있고 슛을 하기 위해서는 컷인 플레이를 많이 해야 했다. 어떤 근거냐? 바로 박스 밖에서 많이 좀 슈팅 포진이 돼 있죠. 박스 밖에서 슈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득점하기 위해서는 컷인 플레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올 시즌 보시죠. 올 시즌 박스 밖에서 슈팅했다는 음영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박스 주변 중앙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더 공격수적인 역할을 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하에서 케인이 9번 롤을 맡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에서 뛰었다. 그러니까 왼쪽 윙에서 뛰다 보니까 이 박스 밖에서 슈팅한 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중앙에서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슛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9번 롤을 맡고 있고 케인이 10번 롤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골을 도왔던 손흥민을 향한 케인의 엄청난 패스들은 정확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의 자신감 증가 그리고 9번 롤 소화, 케인의 낮은 위치를 모두 종합하면 이제 토트넘의 골 게터는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다. 이렇게 칼럼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죠. 이 자료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최다골을 기록한 시즌인데요. 90분당 0.69골을 넣으면서 16, 17 시즌 0.61골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몇 시즌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90분당 골을 더 많이 넣었던 얘기인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단순히 더 많은 슈팅을 때렸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첫 5시즌 동안 이번 시즌보다 더 많은 90분당 슛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더 적은 슈팅을 때리면서도 더 많은 골을 가져갔다. 90분당 더 많은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골 기대값도 높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그런 수치인데 XG값, 골 기대값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자료와 조금 함께 분석을 해보면 더 위협적인 슛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슛은 대부분 박스 바깥이나 가장자리 왼쪽 이런 게 아닌 정말 그야말로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발생한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면서 그의 XG값, 골 기대값, 이 골 기대값이 어느 시즌보다 높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슈팅당 0.178의 XG값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다. 이 XG값이 살라보다 높아요. 높고 슈팅당 SG값이 더 높은 선수는 필포든 조타, 마네 스털링뿐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는 유럽 선수 중에 최고의 엘리트 피니셔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손흥민이 매 시즌마다 손흥민의 XG 대비 골의 격차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는 매 시즌 XG보다 더 많은 골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매 시즌 골 기대값이 더 높은 거야.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골 기대값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이 골을 찼을 때에 넣는 어떤 평균의 골 기대값보다 손흥민 선수가 찼을 때 골이 터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게 매 시즌 더 골 기대값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디 애슬레틱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칼럼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 시즌 손흥민의 골에는 전형적인 손흥민식 골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이제 감차로 본 건데요. 많은 분들도 동일하실 겁니다. 손흥민식 골 상상을 해보세요. 페널티 밖에서 감차 싹 그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게 이제 손흥민식의 골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막전 맨시티 상대로 왼발 가마차기 골을 연상케 하던 리그 마지막 노리치 시티와의 마지막 골, 본인의 공동 득점왕을 확정짓는 골, 그것도 보면 오른발로 감차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즈와의 경기에서 케인의 롱패스를 받아 넣은 골은 그의 뛰어난 터치를 보여주는 골이었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그의 뛰어난 또 센스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흥민의 새로운 어떤 골 스타일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케인 모우라, 클룹세스키의 크로스를 받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아주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질주에 넣는 골을 우리는 이번 시즌 새롭게 볼 수 있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또 어느 발로 슛을 차도 편안함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했던 손흥민의 골 넣는 패턴과 다르게 정말 전형적으로 손흥민식의 어떤 감차도 보여줬고, 이번 시즌 특징은 정말 케인과 클롭세스키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가 공을 받고 역습을 진행할 때 손흥민 선수가 아주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골을, 그러니까 넘어오는 크로스나 넘어오는 패스를 골로 연결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유형의 손흥민식의 골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정말 다재다능한 어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그 득점력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주발은 오른발입니다만 이번 시즌 23골 중 12골을 약발인 왼발로 넣었다. 정말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 애슬레틱이 이제 종합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현대 축구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다. 손흥민의 훌륭한 팀 플레이에 이어서 솔로 슈퍼스타로 스스로 진화했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 플레이어에서 스스로 슈퍼스타로 진화를 했고, 이는 그의 마법 중 일부일 뿐이다. 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엄청난 기쁨이다. 그의 속도는 놀랍도록 깔끔하고 우아하다. 저도 이 기사를 읽는 내내 진짜 대단하다, 좀 감동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스프린트를 가져오는 모습은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봤을 때 여러 장면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뭐 감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역습을 할 때 수비수가 앞에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폭발적인 질주로 제쳐서 골 넣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디 애슬레틱에서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현대 축구에서 또 볼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중에 하나다,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의 골대 코너만을 노리는 슈팅, 감차에서 끝으로 달려가는 그 슈팅 있잖아요. 거기로 때리는 슈팅이 평범한 골조차 걸작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보면 거의 또 이렇게 구석으로 향하는 슈팅 많잖아요. 그런 슈팅을 보면서 정말 우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토트넘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영웅이다. 그는 첫 골든부츠를 보유한 현 세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며 내년에는 챔스에 복귀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좀 길었던 분석 기사, 저 지금 되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제 분석 기사가 길어요. 칼럼이에요. 또 유료 칼럼입니다. 이 분석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찼고요. 사실은 뭐 다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짧게 이제 뭐 평만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이 두 명의 공동 집필자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손흥민 오기 전에 이야기, 손흥민 왔을 때 초창기,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진화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통계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챔스에 복귀하는 손흥민 선수, 더 멋진 진화,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하나 최영진이었습니다. 안녕.